혹시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으려다가 오히려 관계가 더 어색해지거나 심지어 망쳐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관계와 성장에 대한 아주 심오한 지혜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정말 오래된 말이죠.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본능을 거스르는 정말 어려운 말이거든요. 아니,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왜 이게 그렇게 힘들까요? 왜 옳은 일이 항상 가장 하기 어려운 걸까요? 자, 지금부터 이 말 뒤에 숨어 있는 그 논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놓아줌의 역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왜 우리가 상대를 잃기 싫어서 꽉 붙잡으려고 할수록 그 사람이 더 멀어지게 되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료에 따르면요, 누군가 내 곁을 떠나려고 할 때 그건 종종 내 그릇, 그러니까 제 역량이 더 이상 그 사람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해요. 한 사람의 에너지나 성장의 속도가 상대방을 품어주기엔 좀 부족해질 때 그때부터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상대방이 떠나려고 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신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본능적으로 잃고 싶지 않으니까 절박한 마음에 더 꽉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행동이 문제를 만들어요. 마찰이 생기고 원망이 쌓이기 시작하죠. 왜냐면 그건 상대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내 불안감을 앞세우는 거니까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뿐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다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아예 원수가 되어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매달리는 건 관계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을 붓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감정의 골만 훨씬 깊어지는 거죠. 자, 그럼 매달리는 게 답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안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사람에게 향해 있던 초점을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두 가지 길이 딱 보이죠? 하나는 계속 매달리는 길, 그 끝은 정체와 원망, 그리고 아주 씁쓸한 이별입니다. 다른 하나는 놓아주는 길. 이건 자기 성장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건강한 재회의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놓아주는 걸 포기나 상실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전략으로 본다는 점이에요. 그 전략은 이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그 사람을 자유롭게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로 나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거죠. 내면의 힘과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놓아주는 게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벌어주는 셈이죠. 이게 진짜 역설적인 말이죠. 놓아주는 게 가장 빨리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다. 얼핏 들리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논리는 아주 명확해요. 더 강해지고 더 멋있어진 당신이야말로 사실 그 사람이 원래 원했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원리를 좀 더 복잡한 관계로 확장시켜 볼까요? 이게 단순히 연인 사이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스승과 제자 같은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제자는요, 그냥 배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스승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죠. 제자의 실력이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저 스승은 저 정도 수준이구나 하고 판단해 버리니까요. 그래서 제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스승이 아직 한창 성장하고 있는 단계인데 제자가 너무 일찍 섣불리 그 곁에 자리 잡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타이밍이 안 맞는 만남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스승은 막 빠르게 성장하는데 제자가 그 속도를 못 따라오면 스승의 발목을 잡는 셈이 되죠. 또 제자의 실력이 부족하면 더 뛰어난 인재들이 스승에게 다가오는 걸 막을 수도 있고요. 결국 스승의 발전에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자는 이 자리엔 내 거야 하면서 집착하게 되고 스승은 더 큰 인연을 맺을 기회를 놓치게 되죠. 바로 이래서 현명한 스승이 때로는 일부러 제자와 거리를 두는 겁니다. 자기 성장이 막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건 스승과 제자 둘 모두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셈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연인 관계와 스승과 제자의 사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궁극적인 교훈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관계는 누군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 바로 역량에 있습니다. 그게 어떤 관계든 기반은 똑같아요. 바로 나 자신의 내적인 힘, 내 그릇의 크기인 거죠. 내 그릇이 아직 작은데, 내 힘이 부족한데 억지로 누군가를 붙잡고 있는 건요,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내 성장은 멈추고 상대방에겐 부담만 주게 되니까요. 결국엔 둘 다 지치고 손해만 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놓아준다는 건 포기가 아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공간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놓아주는 건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나 자신이 되기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관계를 위한 가장 깊은 약속인 셈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붙잡느냐, 놓아주느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거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